네, 미국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죠. 소폭 내렸는데 우리 야간 선물도 조금 내리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0.23% 정도 하락이니까요. 소폭 좀 눌려서 출발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기술적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천선에서의 줄다리기가 있고요. 이번 주도 이제 어디로 갈지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흐름 이번 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지수가 지지는 견조합니다만은 코스피 지수는 계속 압축 횡보 중에 있고요. 그것은 미국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면을 보면 코스닥은 강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그래서 현물 매수는 있지만 선물은 조금 매도도 비치다 보니까 이것이 숨고르기 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다른 큰 이벤트는 좀 적은 것 같고요. 통상 나오는 경제 지표들 발표 있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 이 부분이 아마 주 후반으로 가면은 조금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아마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필요하는 모양인데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쪽은 리스크로 보니까 아마 잘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을 놓고 보자면 저는 추석에 물량을 가지고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찍이 좀 이렇게 시장을 장기를 놓고 분류를 해보니 10월 15일에 달력에 한번 표시를 해 두시고요. 시장이 제대로 하락이 오건 아니면 쉬었다 크게 튀건 거기 가서 분기점이 오지 지금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거나 이러면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속도 조절 구간에는 조금 가벼운 주식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조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지수 하나 보고 우리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FOMC에서 Q3 실시하면서 급등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연 6일째 지난 주말까지 이렇게 그냥 가두리를 치고 있네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보시는 눈에 떠있는 그대로 정비일 유지입니다. 오른쪽에 독일도 보시면 전환선 위에서 오히려 주말에 소폭 올랐고요. 미국은 가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비일이죠. 아무 문제 없죠. 시간론적으로 미리 나눠서 보자면 7월 하순 바닥에서는 40일 변화일이 지나가고요. 6월 4일 바닥에서는 76 변화일이 지나고 압축했다가 이탈하면 당연히 1차 한번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큰 문제 없겠고요. 혹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 지지, 후잉스핀 지지를 통해서 가면 추세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간단히 보죠. 여러분 상해 지수가 최근에 20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마느냐 이러는데 우리 시장에 당장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밀리면 혹시 지금 현재는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부양책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 정도 이렇게 점치는 정도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중국도 한 주간 쉬게 되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 재미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상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4월 상투부터 올 초까지가 37주가 내렸고요. 거기로부터 다시 37주가 현재 와 있다라는 정도. 대개 이렇게 뒤등수 치고 오면 좀 변화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2007년 최고점으로부터 첫 반등 고점이 38개월이고요. 아니요. 여기가 2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락이 한 23개월, 38 정도 대등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나가고 하면 중국도 이제 지도부가 바뀐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뭔가 부양책 나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의 물꼬가 10월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시장으로 와서 이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고 종목을 보죠. 자, 코스피 지수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 보린지 밴드 상단을 몸통이 완전히 돌파를 했었고요. 그다음 60평선의 이격도도 과열. 이 상태에서 이제 숨구르기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압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보아오던 풍경입니다만 이건 거의 그렇다시피 합니다. 일수는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세가
박스 압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변곡점 다음에 상승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 되게 세게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부로 세계 변화일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당장 치고 나가면 거기를 추정하면 일단 되는데 밀린다 하더라도 조정식 매수 조건이 작동하니까 2, 3일 정도 살짝 쉬더라도 매수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밀리면 제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올라가면은 주 후반에는 추석 연휴 앞두고 살짝 쉴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뒤에도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코스닥 하나만 보도록 하죠. 그 일찍이 제가 이제 540포인트 위때까지는 목표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전환선 이탈 전혀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목이어도 그렇고 지수이어도 그렇고 전환선은 이평으로 따지면 9 내지 11선 이탈 전에는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의 모습이 조금 변화가 와서 대형주가 움직인다면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40일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이 교수형이라 그럽니다. 고가권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한번 밀렸다 돌아가는 즉 위협 사격이 한번 나왔다는 차원에서 개별주도 여러분 약간 설림화되면서 손바뀜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 상황 봐주셨습니다.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가두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우선 제가 지수의 신호는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상 7월 25일로 달라지고 한 부분들은 전혀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을 제외하면 뭐 신호는 다 좋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대형주들이 지수가 쉬면서 조금 쉬었고 약간 순환이 일어났었는데 개별주들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업종 대표주별로 1, 2위에 속하는 종목군을 대상으로 추세 매매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한 11선에서 21선 정도. 탁별의 소금이 무너지거나 이상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1, 4분기 이후로 중장기로는 매도 신호, 전체적인 매도 신호는 단 한 번도 낸 적 없이 계속 가면서 단기 이렇게 비중 조절만 좀 해왔었는데 개별주들은 한 5일선에서 한 11선 정도, 일목으로는 전환선 정도 이탈하시면 끌고 가는 매매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이런 이제 분류들이 나오죠.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 3, 4분기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데 바로 유가가 그동안 좀 상승했었고 그에 따른 뭐 자원개발 관련주,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제가 지난주에 목표치를 불러드렸는데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공개방송을 하거나 이러면 가장 그냥 한두 종목 이렇게 압축해서 드릴 때 계속 한국가스공사를 추천을 드려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68,000원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76 변화일 자리를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워낙 지금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하시면 이탈 없으면 보유가 맞는데 좀 잘라보자면 이번 주에는 75,900원. 만약에 좀 오버슈팅이 걸리면 8만원대 요 정도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지 이탈이냐 아니면 목표 달성이냐에 따라 속도 조절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최근에 이제 그 환율, 제가 지난주에 막 환율 전쟁 그랬을 건데, 유로존이 바로 부양책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그런데 일본은 바로 아시다시피 우리나 중국이나 수출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조처를 내놨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에서 약간 약세로 돌긴 했는데 제대로 약화로 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면서 해당 수혜주들이 열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화나 달러 관련해서 부채가 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 내방객 워낙 강세에 따른 증가에 따른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쉽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관련도 있겠고요. 이런 열거 가능한데 그중에서 대한항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별다른 시세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 7월 고점 이후로 계속 그 중기 박스 등락을 해왔고요. 일목으로 보자면 구름대를 축으로 기준선을 축으로 해서 등락만 해왔죠. 근데 이것이 지난 5월에서부터 올라갈 때 43일 일목이 40일 기본수치로 올랐고요. 이번에 43일을 딱 조정을 받고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급도 이제 최근에 약간 개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 이후에 박스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5일에서 11선 태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세를 타주면 목표치는 한 52,000원대에서 53,500원 정도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이 각 당별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됩니까 선정이 됩니까 하면서 그 전부터도 대선 후보 관련주 정책 공약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저는 정치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배제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일찍이 그 출산 장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듯이 최근에 당장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문제, 바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되는 종목, 그 중에서 취업 관련, 교육 관련.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외국인 매도나 수급 악화로 인해서 장기간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보면 아주 일목의 어문 아래에서 계속 하락을 해오다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형을 만들고 눌림 바닥을 들고 지난주에 이제 급급 구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양봉 하나만 보고 덜렁 산다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배경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영역을 와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급에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어쨌든 장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눌림이 돌아오거나 돌파에는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상승 추세 정배열에 있는 개별주들 10에서 20종목 정도 잡고 일목의 기준선이나 전환선 추세 매매를 하면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오테크닉스를 보시면 저희는 이 그 위치도 같이 보는데요. 복잡하게 이야기 드릴 것 없이 여기서 변화마디가 뭉치면서 이제 전환선 돌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3,000원대를 넘기면 이오테크닉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업종 대표주들을 여러 개 이제 거론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삼성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계속 추정 매매를 한다면 기준선 지지 와 있고요. 지난번에 21만 3천원 목표치 치고 눌렸는데 여기 주초에 변화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약 20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그다음에 추세 매매가 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조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현재 좋은 지지선에 와 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시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기술적인 종목까지 봤습니다. 시장은 제한된 상황이지만 종목 공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